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은정 작가의 베스트셀러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먼저 유은정 작가의 이력과 함께 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은정 작가는 감성적이고 진솔한 글쓰기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상담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글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일상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또한 유은정 작가는 여러 권의 에세이를 집필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글은 독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타인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입니다. 유은정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상처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보다는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합니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기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 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와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빼앗깁니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밀어내려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신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친구, 연인, 가족 등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쏘는 비난과 부정의 화살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통은 타인에게 맞는 첫 번째 화살로도 충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조건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건화의 핵심은 바로 강화입니다. 나쁜 주문이든 좋은 주문이든 반복적으로 주문을 걸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주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부정적 사고란 스트레스와 맞닥뜨렸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충분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남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도 부정적 사고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매력 자본과 신체의 형장에
매력 자본이란 타인이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형장에는 외모에 특별한 결함이 없음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여기는 정신질환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자신의 신체가 비뚤어 보인다거나 남들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관찰한 결과 2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한 바에 따르면 약 33%가 이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범위를 더 확대하면 성형외과를 찾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가, 즉 세계 인구의 약 10%가 신체의 형장애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의 상당수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긍정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성형을 원합니다. 즉, 그녀들이 원하는 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로 향하거나 과거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려는 심리적인 욕구가 강하게 작용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성형한다고 마법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거의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성형한 여자는 필연적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형을 해놓고 하지 않은 척 우물쭈물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성형 여부를 묻더라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과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외모 성형보다 자존감 성형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적인 효과는 6개월이라 합니다. 또 다른 결정과 콤플렉스가 찾아옵니다. 성형만으로는 자기만족, 자아 성취 등을 이룰 수 없으며 성형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뒤이어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감은 나는 잘할 수 있다, 즉 행위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존감은 존재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잘난 사람과 스스로 비교하며 자존감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므로 온갖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선택 앞에서든지 내적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유의 아우라가 존재합니다. 이 같은 아우라는 본인이 의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핍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적인 돌봄에 대한 결핍이며 다른 하나는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2차 지원에 대한 결핍입니다. 결핍의 반대는 풍요가 아닙니다. 바로 경험과 성장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지해 고치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이 되고자 하는 노력한 사람만이 유능감이나 효능감 같은 심리적인 자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이 인터넷에 난무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만성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몸이라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결핍이 내게 시련을 견딜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어줄 가족을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단 것과 건강, 스트레스가 많은 수험생, 야근이 잦은 직장인 중에는 초콜릿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뇌 활동이 증가하면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쓰기 때문에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당분에 중독되고 저혈당으로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 것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는 것은 통념일 뿐입니다.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작게 보는 심리를 자기고양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긍정의 주문을 외우세요. 거울을 보고 하면 더 좋습니다. 패션과 스타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패션은 옷, 가방, 액세서리처럼 물리적인 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인데 비해 스타일은 육체적인 미부터 감정,
영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패션은 예뻐진 외모나 몸매를 말하며 스타일은 내외적인 아름다움을 합쳐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미부터 지식, 감성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 기간 유용한 패션을 지닌 여자보다 세월이 흐를수록 돋보이는 스타일을 가진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민낯은 또 하나의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화장실 가는 모습을 들키기 싫은 것처럼 민낯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대상이라는 신뢰 없이 민낯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민낯을 보여주는 대상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나이를 들면 친구라는 개념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라 깊은 공감은 나누지 못해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방을 나만의 친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사, 동료, 딸, 아내로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진짜 불행해서가 아니라 화목한 가족에 대한 환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연애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세계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같은 사랑을 로망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해보지 못했으니 희망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연애를 잘한다는 건 인기가 많은 남자들을 잘 만난다거나 끊임없이 연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연애를 잘하는 것입니다. 섹스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섹스 자체보다 상대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집중되는 몰입감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섹스는 서로의 우주를 경험하게 해주는 광범위한 경험입니다. 이별의 상처는 물리적입니다. 이제까지 내 감정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내 심장을 떼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합의하에 이별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일방적인 통보라면 어떨까요? 사랑은 동시에 시작할 수 있지만 이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쪽이 생기고 상대방은 뒤늦게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쪽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큼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완하려 애쓰는 대신 강점을 강화하려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모름지기 내 것이 있으면 질투심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일을 해야 지속적으로 덜 힘들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과 설렘이라는 판타지를 버리세요. 꼭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꿈만이 꿈이 아닙니다. 싫지 않고 본인이 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이미 훌륭한 목표고 꿈입니다.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생 꿈일지도 모릅니다. 성장, 성취,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성공이 결과와 관련된 거라면 성장은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취는 성공과 성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성공과 성장이 모여 성취라는 결실을 맺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아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1, 2년 늦게 시작한다고 뒤처지거나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생각지 않고 정해진 룰과 법칙을 따라가려는 조급함이 스스로를 뒤처지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추천할 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